인구 감소로 쇠퇴한 도심의 오랜 동네 목욕탕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령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첫 결실입니다. 창녕군 부곡면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70대 남성을 공무원 2명이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데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방송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두드러졌습니다. 5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로 쇠퇴한 도심의 오랜 동네 목욕탕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령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첫 결실인데요.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 작은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에 상권이 몰려있는 의령읍 도심. 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고 빈존포가 늘면서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한때 주민들의 쉼터였던 미림탕. 20년 전 문을 닫은 이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흉물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습니다. 옛날에 의령 여기 미림탕이 있을 때는 이 골목이 조금 어두웠었어요. 이제 문 닫고 나서는. 의령군은 이 낡은 목욕탕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4년 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중동 어울림센터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센터 안에는 빨래방과 생활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운영은 주민협동조합이 직접 맡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인데 그만큼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정암지구 등 4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변화의 모델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의령군. 도시재생 사업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죠. 특히 방송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다시 짚어봅니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논란과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한 가운데 종합감사 마지막 날에는 방송산업 관련 막바지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의원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글로벌 플랫폼의 허위,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집행수단이 지금 있는지, 없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을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플랫폼 책임성 강화 중심의 한국형 DSA 체계로.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 최영도 의원은 K콘텐츠의 원조인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OTT와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며 K-팝의 원조, K-드라마의 원조에서 다 시작된 건데 대박은
글로벌 OTT에 터뜨리고 엄청난 수익 역시 글로벌 OTT로 가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방송사, 미디어, 통신들이 바로 그 K 콘텐츠의 위대한 힘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상파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방송 광고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첫 업무 검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OTT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 유료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 지역성 구현, 방송통신 시장 구조 개편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올해 경상남도의 국정감사가 온라인이나 TV에 생중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깜깜이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점검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경남도정 개입과 처남 부정 채용 의혹 등 전국이 주목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다며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감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남도민 앞에 명확히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지난 2018년과 2022년 경상남도 국감 때도 생중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감 생중계 여부는 국회에서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강원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된 창원 지역 50대 교장의 신임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교육포럼과 포럼 모두의 교육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 현장의 권력형 성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권력형 범죄임을 지적하면서 성폭력과 권력형 괴롭힘이 만연한 학교에 미래를 논할 순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도 4일 낸 성명서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경남교육청이 중징계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교육청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이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0월 1일자로 해당 교직을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5일 새벽 4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10분 만에 꺼졌으며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한 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3일 한국남부발전과 굴 폐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의 대체제로 활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굴 폐각 수거와 정제 시스템을 최적화해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으로 막대한 양의 굴 폐각 처리로 어려움을 겪던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세 고액 상급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추진합니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대출 제한 등 최대 7년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현재 창원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1,170명으로 체납액은 394억 원에 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연결되는 철새 도래지로 수만 마리의 철새들과 텃새들의 서식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고 람사르 문화관과 생태학습관 등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창녕군 부곡면의 한 도로에서 주민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부곡면 소속 공무원 2명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우리 동네 영웅 전주현 기자가 두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창녕군 부곡면의 한 도로.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를 발견한 남녀는 곧바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주민을 살린 이들은 부곡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구순현 부면장과 김준범 주무관이었습니다. 숨도 잘 거의 못 쉬시고 이제 약간 경련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여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손이 그냥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당시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던 도로입니다. 두 공무원의 침착한 대처가 없었다면 이곳은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쓰러진 남성은 70대 A씨로 외출을 하던 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다행히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려야겠다는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도 막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만 들었지. 저희가 이제 우리 주무관이 CPR을 해서 CPR을 해가지고 살렸을 때 안도의 한숨.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니까. A씨의 가족들도 어르신을 침착하게 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쫓아오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지는데 이제 정신이 들었더라고요. 정신이 들어가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쳐다보더라고. 일어나 앉혀가지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긴장이 됐다는 두 사람. 그러면서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누구나 그렇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이제 발견했다는 거지. 그 점이 이제 뭐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발견했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하고.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느 분이 발견을 하셨더라도 저처럼 해서 다 살리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관심을 주시는 것도 대단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저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용기.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번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주속 건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해수부 통합 이전, 공공기관 재배치 등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체계, 스마트 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하며 부울경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성장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5일 오전 시청 노금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부산 새마을금고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시 새마을회가 주관했습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와 봉사자 130여 명이 참여해 배추 4,000포기의 김장을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부산 16개 구군 새마을 분여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김장 재료는 국내산 농산물로 준비돼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